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입문하게 된 계기는 나름대로 좀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말단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복지에 30년을 보고 있는데 바뀌어져야 될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변화돼야 될 게 많고, 제도가 사양돼야 될 게 있고 만들어져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가 보통 60년대에 한번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는 가도 빠지지는 절대로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떠한 예산이라는 게 뭐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닌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 그 잘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예산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조금 더 바꾸고 싶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바꾸고 싶은 것은 결국은 꿈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기회가 굉장히 잘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그 포착을 했는데, 결국은 그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지기 전까지의 그런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그 2011년 하반기 의정 대상을 수상하시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그 수상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초선 의원으로서, 비례로서 아마 의정대상을 3번 받는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외로 너무 감사했고요. 어쨌든 받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것의 결과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3개 받은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 포럼이라는 데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그 장애인 분야에 가장 의정 활동을 많이 한, 그것을 1년 동안 전체 스크린을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의정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일보에서 주관하는 거였는데 2011년도에 받았고요. 2012년도에 깜짝 놀란 게 수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거퍼 2번을 실은 그 시민일보에서 의정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연거퍼서 받는 일도 거의 없는데, 제가 연거퍼서 2번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더 열심히 또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조례를 재개정하시고 또 예산 심의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요. 네. 그간 활동하신 네. 사항도 좀 말씀해 주세요. 남들이요, 삼성 같은 초선이래요. 삼성 같은 초선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초선 때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회기 때마다 참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조례를 한 8개, 9개 정도 재개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저는 조례를 참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의회에 들어와서 했던 첫 번째가 그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육회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체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사회복지 쪽으로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는데, 의정부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각 시도마다 사회복지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조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하나로 다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각자 개개인적으로 다 그냥 만들어진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조례는 그 지역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꼭 짚어줘야 되고 접근해줘야 되고, 그 조례를 통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제가 5분 발언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참 많이 했는데, 생명위원회 부근수 의원입니다. 단체 워크숍을 가서 하루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보와 승진, 즉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5분 발언 이외에 제가 이제 시정 질의를, 공식적인 것은 제가 2번을 했는데, 시정 질의를 그냥 저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문일답 형태로 했어요.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그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은 실제 시장하고 저하고 1대1 맞서서 시정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30분 동안. 그래서 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정말 많이 짚었고요.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개선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직접적으로 감사도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행안부의 잘못된 것들 바꾸는 계기도 됐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행정안전부,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안행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서 공조직으로 움직이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이건 민간단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이관을 시켰다고요. 이관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모순은 뭐냐면 문의 있는 사단법인체, 그리고 그 내용은 공조직, 이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정 질의를 하면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장을 민간으로 바꿨어요. 이사장을 민간으로 바꿨고, 결국은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예산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견제 기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다 잘하는 거 아니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집행부의 견제 감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굉장히 온화하신 것 같은데 냉철하고 아주 예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네. 26년을 근무하신 그 관록과 노하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어느 부서에 계셨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복지부 재활과라는 곳에 특채가 돼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이 81년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 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고, 그걸 계기로 해서 복지부에 재활과라는 게 생겼습니다. 82년도에. 그러면서 83년도에 재활과에 대한민국의 전체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에 장애인이 한 명도 채용되어 있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해서 장애인을 특채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6년 동안 재활과에 있으면서 참 그 우리 장애인 복지가 80년대에서 90년대가 최고로 많이 왕성하게 발전했던, 그러니까 복지도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지금은 노인이 최고의 복지의 그 키잖아요. 80년대, 90년대 때는 장애인 복지가 최고의 어떤 그 활동기였어요. 그때 참 많은 역할을 실은 했고요. 그 복지정책과에서 그 법과 전체적인 정책 총괄을 좀 많이 익히는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금관리과에 그 기금 담당도 했었고요. 마지막에 기획실에 정보화 쪽에서도 일을 했고, 이제 마지막 10년간은 국립재활원에서 일을 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 인생의 삶을 참 많이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중도의 장애를 입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 약 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나 또 장애를 입고 난 뒤에 가족 해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통 장애를 입고 나면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가족 버리는 이런 상황이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장애인들 무지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국립재활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한 이야기가,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전국을 돌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을 자신 있다. 그만큼 뿌려놓은 씨앗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저를 못 잊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은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의 결과가 지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머릿속에서만의 지혜 이외에 내가 현장에서의 필드에서의 산 경험,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행정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복지부에서 근무를 할 때하고요. 지방자치로 오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지방자치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관이 됐다라는 뜻은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자체에 오다 보니까 여기는 선후배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 의고 의공고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고 시청에 발도 못 붙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 소신껏 일을 해라. 소신껏 일을 할 때 결국은 다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뭐 앞뒤 전후 따지지 않고 지시를 하게 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지시를 하게 되면 밑에서는 물론 일부 나름대로 소신껏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하고 거기에 무리수를 따르게 행정에 집행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지시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최소한도에 그러니까 너무 줄서기가 결국은 줄서기가 심하면서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 되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 민선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로우로 흔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 민선이라는 이 제도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나쁜 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에 제가 의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참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의정부시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 의정부시는 또 체육회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는 이제 그 복지와 교통과 자립과 인권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 복지관은 그냥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있지만 저희 의정부가 장애인 콜택시가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제일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이동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과거부터 그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있기 전에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그 기초수급 대상자의 중증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택시 쿠폰이라는 것을 줬었어요. 지금 우리 장애인 쿠폰도 줘요. 그런 쿠폰도 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다양하게 중도 장애인들의 그런 체육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는 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장애인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시발점이 어쨌든 장애인 복지관의 그런 체육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서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고 그러면서 의정부라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의 중심지라고 하는 여기에 체육회라는 조직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장애인 체육 조직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그 휠체어 컬링도 그렇지만 휠체어 마라톤도 전국에서 정말 그 빠지지 않는 장애를 가졌다라고 해서 운동을 못한다? 실은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몸도 건강해지지만 정말 함께 하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굉장히 건강에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의정부시에는 다문화인들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신가요? 1777명? 한 2,0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다문화인들 어떤 그 출발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다문화인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계십니까? 다문화가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커뮤니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교육하는 부분이 한글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하기 위한 상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그 포인트를 두고 상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가족 간에 함께 화합하는 거, 결합하는 거, 가족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가족 통합 교육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정부시에는 다문화인들을 지원하는 그 센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게는 두 개가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외국 인력 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근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실은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 인력 센터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 제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에는 있지만 북부권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외국 인력 지원센터가 굉장히 조금 사업을 포괄적으로 크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인들을 위한 축제도 음.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축제는 어떤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인들은 얼마나 좀 모이고 있나요? 거의 700~800명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앞에 그 시청 앞에 광장에서 축제를 하거든요. 축제를 하는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처럼만의 우리들만의 공간 이런 느낌. 다양하게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거기 문화에 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장기자랑도 하고 뭐 그 문화에 뭐 제기차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옷도 입고 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다문화들이 다 어디에서 왔나 실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 참 많이 숨어 있다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있으면 뭔가 자기들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는 기회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앞으로 다문화 정책은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보완해서 더 펼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요즘 그 인권 문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다문화 가족들 그런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또 어떤 문화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 함께 했다가 그냥 나중에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그 가족이 해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해체가 됐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이제 2세대의 그런 자녀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깊이 있게 좀 내실화되는 그러한 접근이 좀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후속타로 이제 2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착을 위한 그 주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장 그 다문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취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창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직업재활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앞으로 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 지방선거나 또 그 후에 정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꿈이 굉장히 큽니다. 꿈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그 공약을 매니페스토를 내세웠을 때 4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정부에 레포츠 센터를 건립하는 게 굉장히 저의 소원이었어요. 뭐 제가 물론 그냥 시의원으로만 멈추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어떠한 취약계층들한테 레포츠 센터라고 하면 저는 재활과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그곳을 가면 재활도 하고 어떠한 스포츠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토탈 센터를 하나 만들면 정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만드는 게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앞으로 공약으로서 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으로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요.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한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정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 정치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좀 건강한, 건전한 사람이 많이들 들어가서 좀 바꿔주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긴 시간 인터뷰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경기복지신문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신문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좋은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신문 중에 이 복지신문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신문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복지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지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지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좋은 신문으로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장시간 아무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경기복지신문이 더욱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장시간 이렇게 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